자, 그 다음에 또 되게 핵심적으로 우리가 봐야 될 내용인데, 이 연속 판매라고 하는 거 한번 볼게요. 연속 판매는 오늘 제가 좀 여러 가지 관점에서 다양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 얘기가 나왔으니까 좀 간단하게 볼게요. 연속 거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거 D. 자, 어떤 물건이 뭐 예를 들면 만들어져서 이 사람이 제조를 해서 누구한테 판매를 해요. 그 다음에 또 그러니까 우선 제가 화살표 2개 그리는 건 계약 관계를 얘기할게요. 뭐 만약에 이제 둘이 매매 계약을 맺어. 그럼 얘가 이제 이걸 사가지고 내가 쓸 수도 있지만 누구한테 팔 수도 있어요. 그죠? 또 매매 계약이 또 연달아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또 누구한테 판매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럼 뭐 계속적으로 이어지겠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뭐 예를 들면 부가가치세법이나 이런 걸 고려할 때는 이런 거래들마다 어떤 부가가치가 얼마나 발생했느냐, 세금을 얼마나 냈느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고려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어느 순간 어떤 물품 자체가 이게 이제 한 나라에서 다 이렇게 연속된 거래가 있을 수도 있지만 어느 순간에는 국경을 넘어가는 거래가 충분히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거래들 중에서. 그래서 이제 이런 거래를 다 연속 거래라고 하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어떤 거래든 간에 연속 거래라고 하는 개념은 반드시 존재를 할 거예요. 왜냐면 그냥 사가지고 내가 직접 쓰지 않는 이상은 누구한테 팔고 뭐 유통해서 최종 소비자까지 가는데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관세 평가에서 문제가 되는 개념은 뭐냐면, 예를 들면 뭐 그냥 그려볼게요. 뭐 이런 식의 연속 거래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냥 저는 물건의 자체만 이동을 해볼게요. 내가 B라는 사람한테 팔았어. 물건이 일로 갔어. B라는 사람이 C한테 또 물건을 이렇게 보냈어. 그러니까 물건 자체의 이동. C가 D한테 또 보냈어. E한테 보냈어. 이 개념이랑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렸던 계약 관계랑은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둘이 계약을 했는데, 우리 둘이 계약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 사람한테 만들어서 굳이 나한테 줬다가 다시 보내지 말고 직접 보내라고 했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물건은 B에서 C로 이동을 했지만 어떤 매매계약 관계는 A랑 B 간에 일어날 수도 충분히 있는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관세평가할 때 또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건 물건의 이동. 지금 이제 위에 그려드린 게 제가 이 물건의 이동입니다. 물품의 이동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떤 매매계약이 성립했느냐. 그리고 그 매매계약에서의 판매자와 구매자가 누구냐, 거래 당사자겠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래 당사자가 누구냐를 파악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관점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B가 물건 선적했으니까 얘가 수출자 아니야? 예를 들면 거래 당사자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지금 제가 너무 뻔하게 그려놔서 그러는데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그죠? 물건의 이동을 볼 게 아니라 우리는 매매 계약이 어디서 발생했느냐, 그 매매 계약에서의 당사자, 판매자와 구매자가 누구냐, 이 관점을 이제 잘 보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냥 이제 요거는 제가 일단 다르다는 개념을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냥 이제는 그냥 동일하다고 볼게요. 지금 이제 동일해요. 결과적으로는 A가 B한테 팔아서 물건도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뭐 이런 거래라고 봅시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런 거래를 다 봤는데, 우리가 관세 평가에서 생각을 해야 될 거래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사실. 그죠? 이 거래. 그죠? 다시 말해서 B랑 C 간에 매매 계약이 성립했고 실제로 물품도 이동하게 한 이 거래가 가장 중요한 거래이다 라고 하고, 이게 수출 판매이다 라고 이제 본다. 이제 이런 관점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거래, 연속 거래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물건이 우리나라에 수입하게 한 거래가 뭐냐, 그 매매 계약이 뭐냐, 그걸 관점으로 우리가 앞으로 수출 판매라고 하는 개념을 잡을 거고, 그게 관세평가의 대상이 되는 판매 거래다, 매매 거래의 당사자다, 이런 관점을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근데
이 연속거래라고 하는 데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개념이 뭐냐면, 연속거래는 이거죠. A랑 B랑 거래가 하나가 있고, B랑 C랑 거래가 하나가 있고, C랑 D랑 거래, D랑 E랑 거래, 이 거래가 하나씩 다 있는 거죠. 그죠? 자, 근데 우리가 이제 많은 교재들이나 우리 협정에서 생략되어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생략되어 있는 내용이 뭐냐면,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생략되어 있는데, 제가 말씀 안 드리면 헷갈리실 것 같아서 미리 설명을 드릴게요. 이 연속거래 관점에서 수익국 이후에 발생한 거래들, 다시 말해서 C랑 D, D랑 E 이런 거래들은 책에 한 번도 나오질 않거든요. 왜냐하면 애초에 이런 것들은 관세평가랑 아무 상관이 없다고 보기 때문이에요. 수익국에서 내가 물건을 누구한테 팔고 누구한테 팔고는 우리 관세평가에서 아무 중요한 얘기가 아니죠. 우리 관세라고 하는 것은 내국세, 이건 국내에서 발생한 거래인 거고, 관세는 국경을 나타내는, 국경을 넘나드는 거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라서, 결과적으로는 수입되기 이전에 발생한 거래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 이전에 있는 거래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연속거래에서 고려해야 될 대상들이 되는 건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한 거래가 뭐냐, 이제 이걸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셨을 때 가장 판단하는 기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이걸 말로 표현을 해보라고 한다면, 이게 이제 B랑 C 거래가 우리가 수출 판매 대상이 되는 거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텐데, 결과적으로 이거를 한마디로 말로 표현해라라고 한다면 우리 협정에서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Last sale. 그래서 뭐 최종의 거래, 최후의 거래 이런 얘기를 쓰고 있는데, 이 라스트 세일의 개념은 뭐냐면 내가 물건을 수입하기 한 이후의 가격은 애초에 고려 대상이 아니고 이 수입하기 한 거래가 있는데, 그 전에 있었던 여러 거래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관세 평가하는 대상은 최종의 거래, 최종적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한 거래, 그게 라스트 세일, 그게 라스트 세일 원칙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게 관세 평가의 대상을 거래를 찾는 중요한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라스트 세일 제가 좀 더 부연 설명을 많이 드리긴 할 텐데, 우리가 이제 이 연속 거래라고 하는 개념 잡으시고, 그 다음에 수입국 내에서의 거래는 애초에 고려 대상이 아니다, 그건 좀 하나 잡으시고, 수입되기 전에 여러 거래들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가져야 될 딱 한 가지 관점은 이 라스트 세일,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한 거래가 뭐냐, 그때 당사자가 누구고 그때 거래 가격이 얼마냐, 그걸 가지고 우리 관세 평가를 한다, 이 개념을 좀 잘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